여포의 기병이 움직이지 않은 날, 평원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전날까지 귀를 때리던 말발굽 소리가 사라지자 병사들은 안도하지 못했다.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적이 물러났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더 자주 그것은 적이 숨을 고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숨을 고르는 적은 언제나 다시 달린다. 그리고 다시 달릴 때는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달린다. 연합군의 전열은 전날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방패는 맞물려 있었고 창은 같은 각도로 서 있었으며 기병은 무리하게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규칙은 살아 있었다. 그러나 규칙이 살아있다는 것은 동시에 규칙이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포는 바로 그 시험을 시작했다. 여포는 일부러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정면에서 기병을 세워두고 달리지도 물러나지도 않았다. 먼지는 가라앉았고 바람은 느려졌다. 평원 위에는 이상할 만큼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이 조용함은 병사들의 생각을 키웠다. 생각이 많아지면 명령은 늦게 닿는다. 연합군 진영 안에서 속삭임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병사들의 속삭임. 왜 안 오지? 어제처럼 바로 치고 빠질 줄 알았는데. 설마 겁먹은 건가? 이러다 해질 때까지 서 있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 속삭임은 두려움이 아니라 조급함이었다. 두려움은 숨게 만들지만 조급함은 뛰게 만든다. 여포는 조급함을 노렸다. 원소는 이 조용함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명령을 반복했다. 원소. 정면 전열 유지한다. 누구도 앞으로 나가지 마라. 여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움직일 이유는 없다. 명령은 분명했지만 분명한 명령일수록 그것을 어기고 싶은 마음도 함께 자란다. 특히 전날 조금만 더 나갔으면 공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느낀 사람에게는 더 그렇다. 원술은 그 조용함을 못 견뎠다. 그는 평원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원술. 저놈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군. 이렇게 멈춰 서 있으면 병사들의 사기만 깎인다. 원술의 장수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원술 장수. 조금만 압박을 줘보면 어떻겠습니까? 크게 나가지 않고 앞쪽을 한번 흔들어 보는 정도라며. 그 말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유혹이었다. 원술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다. 원술. 좋다. 아주 조금만 나가라. 아주 조금이면 된다. 여포가 반응하는지 보자. 아주 조금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다. 아주 조금 나간다는 것은 규칙을 아주 조금 깨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규칙은 아주 조금만 깨져도 다음에는 크게 깨진다. 원술의 기병 일부가 전열에서 앞으로 나왔다. 숫자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평원 전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이었다. 여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여포는 손을 들었다. 이번에는 달리지 않았다. 그는 단지 기병의 방향만 틀었다. 방향이 틀어지자 원술의 기병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여포의 계산 안으로 들어왔다. 조조는 그 장면을 보고 낮게 말했다. 조조. 왔다. 여포가 기다린 순간이다. 원소는 즉시 외쳤다. 원소. 원술의 기병을 불러들여라. 더 나가지 말게 하라. 그러나 이미 늦었다. 원술의 기병은 조금 더 앞으로 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조금 더가 여포에게는 충분한 거리였다. 여포의 기병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전날처럼 크게 돌지 않았다. 대신 짧고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속도는 길지 않았지만 방향이 정확했다. 원술의 기병은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고 그 물러남이 바로 여포가 기다린 틈이었다.
유비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판단했다. 지금이다. 여포는 원술의 기병을 베기보다 원술의 기병을 구하러 오는 자를 노릴 것이다. 구하러 오는 자가 많아질수록 전열은 더 크게 열린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바라보며 빠르게 말했다. 유비,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나선다. 그러나 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막으러 나간다. 원술의 기병을 구하되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여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러 뛰어드는 것이다. 관우, 길을 제가 잡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장비, 제가 뒤에서 전열을 붙들겠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소리치겠습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나섰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했다. 병사들은 그 분명함을 보고 따라왔다. 여포는 그 장면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여포, 역시 나온다. 하지만 이번엔 누가 먼저 지치느냐의 싸움이다. 여포는 다시 속도를 줄였다. 속도를 줄인다는 것은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뛰게 만든다는 뜻이다. 여포는 연합군이 스스로 규칙을 버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원 위의 싸움은 아직 크게 터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중요한 것은 결정되었다. 속도가 멈추면 성급함이 먼저 튀어나온다. 그리고 여포는 그 성급함을 가장 잘 베는 자였다. 여포는 그날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전력을 다해 달리지 않았다. 달릴 수 있었고 베어낼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 그는 기병을 움직였다가 멈췄다가 다시 방향만 바꿨으며 그 모든 움직임을 연합군의 시야 안에서만 했다. 숨어서 치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게 흔드는 싸움이었다. 보이게 흔들면 사람의 마음은 더 빨리 닳는다. 연합군의 병사들은 하루 종일 방패를 내려놓지 못했다. 해가 중천에 떠도 전열은 풀리지 않았고 물을 마시는 시간에도 창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싸우지 않았는데도 팔은 무거워졌고 싸우지 않았는데도 다리는 떨렸다. 싸움보다 더 힘든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싸움이다. 병사들의 속삭임은 다시 바뀌었다. 병사들의 속삭임. 오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는다. 대체 뭘 기다리는 거지? 차라리 한번 크게 붙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서 있다가 쓰러질 것 같다. 이 말들은 불만이 아니었다. 피로였다. 피로는 불만보다 위험하다. 불만은 터지지만 피로는 스며든다. 스며든 피로는 어느 순간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여포는 그 흐려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원소는 전열을 순시하며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는 싸움의 냄새보다 피로의 냄새가 먼저 난다는 것을 느꼈다. 이 상태로 하루, 이틀이 더 지나면 규칙은 지켜져도 마음은 먼저 무너질 수 있었다. 원소는 조조를 불러 낮게 말했다. 원소,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소. 병사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간다. 조조, 여포는 싸우지 않음으로써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그때 그는 속도를 풀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입니다. 원소,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소. 조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조, 그래서 기다림에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모든 부대가 같은 긴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먼저 지치는 쪽이 생깁니다. 그 쪽은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원소는 그 말을 듣고 유비를 떠올렸다. 규칙을 지키는 것과 규칙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유비가 늘 하던 말이었다. 원소는 유비를 불렀다. 원소, 여포가 싸우지 않는다. 그런데 병사들은 이미 싸운 얼굴이다. 그대라면 어떻게 하겠소?
유비는 잠시 평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는 여포의 움직임을 떠올렸고 병사들의 눈빛을 떠올렸으며 무엇보다 오늘 싸우지 않아도 내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유비. 지금은 싸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숨을 고르게 해야 합니다. 병사들이 쉬지 못하면 여포가 달리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쓰러집니다. 원소. 전열을 풀라는 말이오. 유비. 아닙니다. 전열을 풀지 말고 전열 안에서 숨을 쉬게 해야 합니다. 앞줄과 뒷줄을 교대하고 방패를 든 손을 바꾸며 짧은 휴식을 순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포는 우리가 모두 같은 피로로 굳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로를 나눠야 합니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조조. 좋은 말입니다. 여포는 속도로 찌르려 하지만 오늘은 피로로 찌르려 합니다. 피로를 나누면 칼은 무뎌집니다. 원소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원소. 전열은 유지하되 순환 교대를 실시한다. 앞줄은 물러나 숨을 고르고 뒷줄이 대신 선다. 기병은 말에서 내려 짧게 휴식하되 즉시 탈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한다. 누구도 멀리 가지 마라. 명령이 내려가자 병사들의 얼굴에서 아주 미세하게 긴장이 풀렸다.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숨 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서 있을 힘을 얻는다. 여포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여포. 조금 버티는군. 이각이 물었다. 이각. 그럼 지금 치시겠습니까? 여포는 고개를 저었다. 여포. 아니다. 아직 아니다. 지금 치면 저들은 견뎠다고 생각한다. 견뎠다는 기억은 강하다. 나는 그 기억을 주고 싶지 않다. 여포는 대신 다른 칼을 꺼냈다. 그 칼은 빠르지도 날카롭지도 않았다. 그 칼은 차별이었다. 여포는 기병을 아주 소규모로 나누어 움직이게 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모습을 보였다가 사라지게 했다. 어느 쪽도 크게 위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합군은 그때마다 반응해야 했다. 반응이 반복되면 어느 쪽이 더 많이 반응했는지가 눈에 띄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눈에 띄는 쪽은 늘 같은 쪽이었다. 원술의 진영이었다. 원술의 병사들은 조금만 움직임이 보여도 바로 긴장했고 조금만 긴장하면 바로 앞으로 나가려 했다. 그 반응은 빠르지만 반복될수록 피로를 키웠다. 피로가 쌓이면 판단은 더 성급해진다. 여포는 그 성급함을 표시처럼 보았다. 조조는 그 변화를 먼저 알아챘다. 그는 유비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다. 조조. 여포는 지금 칼을 쓰지 않고 붓으로 줄을 긋고 있습니다. 어느 부대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비. 그 줄이 가장 굵게 그어진 곳이 원술 쪽입니다. 조조. 맞습니다. 여포는 결국 그 줄을 찢을 겁니다. 유비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유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줄을 덧대야 합니다. 원술 쪽 병사들을 더 쉬게 하고 더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조조. 원술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유비.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체면을 건드리지 않고 필요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비는 곧바로 원소에게 가 상황을 설명했다. 원소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결정을 내렸다. 원소. 좋다. 원술 쪽에 예비 병력을 붙인다. 명분은 공격 준비다. 여포가 치면 즉시 반격하기 위한 준비라고 전하라. 이 명분은 절묘했다. 원술은 보강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체면은 살고 실제로는 부담이 줄어든다.
여포는 그 움직임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여포, 흥미롭군. 저들은 이제 서로의 피로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나도 피를 나눠줘야겠지. 해가 서서히 기울었다. 평원 위에 그림자가 길어졌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급해진다. 여포는 바로 그 시간대를 기다렸다. 여포, 해가 완전히 기울기 전에 한 번은 베어야 한다. 피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오늘을 넘겼다고 착각한다. 그 말은 곧 다음 행동의 예고였다. 해가 서서히 기울자 평원의 색이 바뀌었다. 한낮의 밝음은 사라지고 붉은 기운이 먼지와 섞여 전장을 눌렀다. 이 시간은 늘 위험했다. 사람의 눈은 어두워지고 판단은 빨라지며 마음은 하루를 끝내고 싶어 한다. 여포는 바로 이때를 기다렸다. 그는 하루 종일 칼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단 한 번의 칼이 더 크게 보이게 된다. 유비군은 방패벽을 단단히 세운 채 여포 군과 마주 서 있었다. 방패는 서로 맞물려 있었고 창은 방패 위로 조용히 솟아 있었다. 병사들의 팔은 무거웠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버티고 있다는 뜻이다. 유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병사들 앞을 오가며 길게 말했다. 유비, 지금 이 자리는 이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자리다. 방패는 앞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버티면 여포는 내일 다른 칼을 꺼내야 한다. 그 말은 길었고 느렸으며 일부러 크게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의 귀에는 분명히 닿았다. 유비는 병사들이 흥분하지 않길 바랐다. 흥분은 여포의 편이다. 여포는 맞은편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는 방패벽이 단단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인정하는 순간 다음 수가 나온다. 여포는 속도로 밀지 않았다. 그는 방패벽을 건너뛰지도 않았다. 그는 가장 얇은 곳을 찾았다. 그 얇은 곳은 중앙이 아니었다. 중앙은 늘 가장 단단하다. 여포가 고른 곳은 방패벽의 끝, 즉 중앙과 측면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이곳은 명령이 가장 늦게 닿고 서로가 서로를 믿기 가장 어려운 자리다. 여포는 손을 들었고 소수의 기병이 앞으로 나왔다. 숫자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전열 전체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기병은 빠르지 않았다. 일부러 빠르지 않게 움직였다. 원소의 진영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연합군 장수. 온다. 준비하라. 그 외침은 필요했지만 동시에 불안을 키웠다. 방패를 든 병사들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힘이 들어가면 손은 굳는다. 손이 굳으면 방패는 덜 움직인다. 여포는 바로 그 굳음을 노렸다. 기병이 가까워지는 순간 여포는 또 멈췄다. 멈추는 순간 병사들의 숨이 한 박자 늦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른 방향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측면에서 화살 몇 발이 날아왔다. 많은 화살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화살은 방패벽을 겨냥하지 않았다. 방패 뒤의 빈틈, 즉 방패를 들고 있지 않은 병사의 다리를 노렸다. 짧은 비명이 하나 터졌다. 그 비명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소리는 하루 종일 참아 온 긴장을 한꺼번에 끌어냈다. 병사 하나가 쓰러졌고 그 주변의 방패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아주 조금이었다. 하지만 전열에서는 아주 조금이 곧 전부가 된다. 여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내렸고 기병 하나가 빠르게 파고들었다. 그 기병은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단 한 번 창을 내밀고 바로 물러났다. 그 창 끝에 피가 묻어 있었다.
피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피는 충분했다. 연합군의 방패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방패벽 뒤의 마음은 흔들렸다. 우리는 버티고 있었는데 왜 피가 났지?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한다. 여포가 원한 것은 바로 이 의심이었다. 원술 쪽에서 움직임이 일어났다. 원술의 장수. 놈들이 약게 친다. 이럴 때 밀어붙여야 한다. 그 말은 거의 튀어나오듯 나왔다. 여포는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그 반응은 이미 계산에 들어 있었다. 원소는 즉시 외쳤다. 원소. 움직이지 마라. 방패를 유지하라. 그러나 명령은 공기보다 느렸다. 원술의 일부 병사가 방패벽에서 한 발 앞으로 나왔다. 한 발은 작지만 여포에게는 문이었다. 유비는 그 움직임을 보는 순간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유비. 멈춰라. 한 발 더 나가면 그 발은 돌아오지 못한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관유가 그 즉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칼을 높이 들지 않았다. 그는 칼을 들고 서서 여기까지다라는 선을 그었다. 관유. 여기서 멈춘다. 더 나가면 길이 없다. 그 말에 몇몇 병사의 발이 멈췄다. 멈춘 발은 다시 벽이 되었다. 여포는 그 장면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조금 아쉬웠다. 문은 열렸지만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다. 여포는 더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물러났다. 그러나 이번 물러남은 전날과 달랐다. 이번에는 피를 남기고 물러났다. 피는 흔적이다. 흔적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다. 해가 거의 넘어갈 즈음 여포의 군은 거리를 벌리고 다시 섰다. 연합군은 그대로 방패벽을 유지했다. 큰 돌격은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느꼈다. 오늘의 싸움은 분명히 어제와 달랐다는 것을. 원소는 평원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원소. 오늘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포는 우리가 어디서 피를 흘리는지 확인했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조. 맞습니다. 그는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배웠다고 생각할 겁니다. 유비는 방패벽을 바라보며 병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유비. 오늘의 피는 우리가 약해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버텼기 때문에 난 것이다. 여포는 더 크게 베기 위해 오늘은 작게 베었다. 내일은 더 큰 유혹이 올 것이다. 그 유혹은 오늘보다 달콤할 것이다. 병사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와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깨달음이 함께 담겨 있었다. 여포는 우리를 단번에 죽이려 하지 않는다. 이 깨달음은 무서웠지만 동시에 대비하게 만들었다. 여포는 돌아가는 길에 혼잣말처럼 말했다. 여포. 좋다. 오늘의 피로 길을 그렸다. 내일은 그 길을 달리면 된다. 밤이 내려앉자 평원은 낮보다 더 시끄러워졌다. 낮에는 말발굽과 외침이 전장을 채웠지만 밤에는 그 자리를 생각과 기억이 대신했다. 병사들은 불빛 아래에서 갑옷을 풀지 못한 채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낮에 본 피를 떠올렸으며 누군가는 내일을 떠올렸다. 내일을 떠올리는 순간 사람은 반드시 선택을 한다. 버틸 것인가, 먼저 끝낼 것인가. 여포는 그 선택을 연합군 대신 내려주려 했다. 그날 밤 서량군의 진영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다. 큰 군세는 움직이지 않았고 횃불도 줄였다. 대신 소수의 병력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싸우러 가지 않았다. 그들은 보이러 갔다. 멀리서 횃불 하나를 켰다가 끄고 언덕 위에서 말 울음소리를 냈다가 사라지고 일부러 전열이 느슨해 보이는 곳에 그림자를 남겼다.
이 모든 것은 메시지였다. 우리는 여기에 있고 언제든 올 수 있다. 연합군의 야간 경계는 더 팽팽해졌다. 그러나 팽팽함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팽팽함은 언젠가 끊어진다. 끊어지는 순간은 늘 비슷하다. 지금 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이 드는 순간이다. 원술의 진영에서는 그 착각이 먼저 자랐다. 원술은 낮의 충돌을 떠올렸다. 방패벽이 버텼고 여포는 물러났다. 피는 났지만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다. 이 기억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다. 하나는 여포도 함부로 못 들어온다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만 더 나갔으면 여포를 베었을지도 모른다는 해석이다. 원술은 후자를 붙잡았다. 원술. 오늘 놈들이 얕게 치고 물러난 건 우리를 시험한 게 아니라 겁을 본 거다. 방패 뒤에 숨어 있으니 놈들이 마음대로 칼질을 하지. 우리가 먼저 밀어붙이면 놈들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 원술의 장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원술 장수. 원소 공의 명령은? 원술. 원소 공은 늘 조심스럽다. 조심스러움이 때로는 전장을 놓치게 만든다. 우리는 기회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명령보다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런 말이다. 기회를 보는 눈. 그 말은 각자의 판단을 부추긴다. 각자의 판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규칙은 이미 흔들린다. 조조는 그 기류를 느끼고 유비를 찾았다. 조조. 원술 쪽이 위험합니다. 오늘 밤 누군가는 움직일 겁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유비. 여포가 피를 남긴 이유가 그것입니다. 피를 보면 사람은 다음에는 내가 베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조조. 그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유비. 막으려 하면 부딪힙니다. 우리는 막는 대신 먼저 서야 합니다. 유비는 즉시 관우와 장비를 불렀다. 유비. 오늘 밤 우리는 잠들지 않는다. 원술 쪽 전열 가까이에 서서 움직이려는 발을 먼저 보자. 말로 말릴 수 있으면 말리고 말로 안 되면 몸으로 막아야 한다. 칼은 마지막이다. 관우. 형님, 그쪽은 체면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말리면 더 나설 수 있습니다. 유비. 그래서 우리가 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함께 서 있으면 혼자 나서기가 어렵다. 밤이 깊어질수록 여포의 그림자는 더 크게 보였다. 실제로 그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병사들의 머릿속에서 계속 달리고 있었다. 그 달리는 그림자를 따라 몇몇 병사가 조용히 무기를 고쳐 쥐었다. 원술의 기병 일부가 은밀히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정찰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나가려 했다. 정찰은 공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찰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언제나 공격이다. 그 움직임을 유비가 먼저 보았다. 그는 즉시 앞으로 나섰다. 유비. 어디로 가는가? 원술의 기병 장수가 멈칫했다. 원술 기병 장수. 정찰입니다. 적의 움직임을 보려는 것뿐입니다. 유비는 그를 바라보며 길게 말했다. 유비. 정찰은 돌아올 길이 있을 때만 정찰이다. 지금 나가면 돌아오는 길은 여포가 정해준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버텼다. 오늘을 버틴 군대는 밤을 버릴 이유가 없다. 기병 장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뒤에서 또 다른 병사가 움직이려 했다. 그 순간 장비가 앞으로 나섰다. 장비. 이 밤에 뛰쳐나가면 내가 베는 놈보다 내 뒤가 먼저 열린다. 내 뒤가 열리면 내가 지키려는 놈부터 죽는다.
장비의 말은 거칠었지만 사실이었다. 병사는 발을 멈췄다. 발을 멈추는 순간 규칙은 다시 숨을 쉬었다. 여포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확인했다. 누가 먼저 나서려 하는지, 누가 그것을 막는지. 여포. 아직은 붙잡고 있군. 그러나 여포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 밤 막혔다면 내일은 더 달콤한 유혹을 던지면 된다. 피가 한 번 흐른 자리에는 더 많은 피가 흐르기 쉽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연합군 진영은 가까스로 조용해졌다. 큰 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아슬아슬하게 넘겼다는 조용함이었다. 유비는 동이 트기 전 평원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유비. 오늘 밤은 넘겼다. 그러나 여포는 반드시 한 번 더 흔들 것이다. 그때는 말로 막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관우는 낮게 대답했다. 관우. 그때는 칼로 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유비. 그래. 그러나 칼을 들기 전까지 우리는 마음을 먼저 붙들어야 한다. 마음이 붙어 있으면 칼은 늦게 나온다. 동이 트자 평원은 다시 넓어졌고 넓어진 만큼 마음의 빈틈도 커졌다. 밤을 넘긴 군대는 늘 두 가지 착각에 빠진다. 하나는 큰일은 피했다는 안도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는 움직여도 된다는 조급함이다. 여포는 이 두 착각이 겹치는 시간을 노렸다. 그는 밤에는 움직이지 않았고 아침에 움직였다. 밤의 유혹은 경계로 막을 수 있지만 아침의 유혹은 판단으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포는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다. 그는 평원 한가운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기병을 세웠다. 전날처럼 얕게 오지 않았고 멀리서 흔들지도 않았다. 그는 전열을 드러내고 깃발을 세우고 마치 여기 있다고 말하듯 서 있었다. 이 모습은 도발이 아니라 초대였다. 초대는 거절할 수 있지만 거절하려면 이유가 필요하다. 연합군 진영에서 그 모습이 보이자 공기가 바뀌었다.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렇게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서 있기만 할 것인가? 여포는 서 있기만 해도 압박이 되는 장수였다. 원소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원소. 전열 유지한다. 여포가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달려갈 이유는 없다. 오늘도 규칙은 변하지 않는다. 명령은 분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명령이 닿는 속도보다 생각이 달리는 속도가 더 빨랐다. 전날 밤을 넘겼다는 안도,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여포의 전열, 이 두 가지가 병사들의 머릿속에서 부딪혔다. 원술은 그 전열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원술. 저렇게 나와 있는 놈을 그냥 두면 병사들은 우리가 겁먹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늘은 반드시 한 번은 쳐야 한다. 조조가 즉시 반응했다. 조조. 지금은 여포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그 순간부터 전장은 여포의 것이 됩니다. 원술. 그럼 언제 움직이자는 말이오? 해가 질 때까지 또 서 있기만 하자는 거요. 조조. 움직일 때는 우리가 정한 자리에서 우리가 정한 방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포가 서 있는 그 자리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포가 서 있지 않은 자리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원술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는 조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성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술은 자신의 기병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 시선은 명령이 아니었지만 명령보다 강했다. 기병 몇이 말머리를 틀었다. 이번에는 정찰도 아니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치러 가는 움직임이었다. 원소는 그 움직임을 보고 크게 외쳤다. 원소. 멈춰라.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말발굽이 먼저 나갔다. 여포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손을 들었다. 그의 기병은 일제히 달리지 않았다. 일부만 달렸다. 일부만 달린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하러 나오게 만든다는 뜻이다. 여포의 기병이 원술의 기병을 향해 빠르게 접근했다가 바로 방향을 틀었다. 배지 않았다. 배지 않고 달아났다. 달아나는 적은 가장 위험한 적이다. 원술의 기병 지휘관이 외쳤다. 원술 기병 지휘관. 도망친다. 지금이 기회다. 그 외침과 함께 더 많은 기병이 앞으로 나왔다. 그 순간 연합군의 전열 한쪽이 눈에 띄게 얇아졌다. 여포는 그 얇아진 곳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 여포. 지금이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여포의 기병대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렸다. 먼지가 한꺼번에 일어났고 평원의 공기가 갈라졌다. 이번 돌격은 어제의 시험이 아니었다. 이 돌격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돌격이었다. 전열을 연다. 유비는 그 순간 판단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오늘은 크게 무너진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유비. 관우 중앙을 지켜라. 장비 뒤를 묶어라. 나는 원술 쪽으로 간다. 관우는 말없이 중앙으로 들어가 방패벽 앞에 섰다. 그는 칼을 들었지만 휘두르지 않았다. 그의 존재 자체가 병사들의 발을 붙들었다. 장비는 뒤에서 다시 소리쳤다. 장비. 뒤로 물러서지 마라. 한 걸음 물러서면 두 걸음 밀린다. 유비는 원술의 기병 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그들을 말리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서기 위해 갔다. 앞에 서면 뒤에서 밀려오는 힘이 줄어든다. 유비. 여기서 멈춰라. 더 나가면 여포의 길이 열린다. 원술의 기병 몇은 멈췄다. 그러나 이미 나간 자들도 있었다. 여포의 기병과 원술의 기병이 부딪혔다. 이번에는 피가 더 튀었다. 짧고 거칠고 깊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그 충돌은 분명했다. 연합군의 전열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크게 흔들렸다. 흔들렸다는 사실 자체가 여포에게는 성과였다. 그는 더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여포는 물러나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여포. 문은 열렸다. 이제 다시 닫기 어려울 것이다. 연합군 진영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말은 줄어들었고 시선이 늘어났다.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느꼈다. 오늘은 아슬아슬했다. 아슬아슬함은 사람을 두 갈래로 나눈다. 더 조심하게 만들거나 더 무리하게 만든다. 원소는 장막으로 돌아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원소. 오늘은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에는 장담할 수 없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조. 여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를 남겼습니다. 누가 먼저 나서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는 여포가 고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무너질 겁니다. 유비는 멀리 평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은 문을 닫았다. 그러나 문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다음 싸움은 오늘보다 더 빠르고 더 잔혹해질 것이라는 것을. 전열이 다시 서자 평원은 조용해졌지만 이번 조용함은 이전과 달랐다. 이전의 조용함이 긴장이라면 지금의 조용함은 계산이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여포가 언제 오는가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는 언제 다시 흔들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 생각이 퍼지기 시작하면 적은 전장 밖으로 밀려난다.
그리고 전장은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 원소는 그 기류를 가장 먼저 느꼈다. 그는 장막 안에서 지도를 펼쳐 놓았지만 시선은 지도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지금 이 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여포의 속도가 아니라 누가 이 전투를 망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본진 안에서 떠돌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질문은 곧 이름을 찾는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원소. 오늘의 전열 이탈은 명백했다. 누가 먼저 나섰고 누가 말리지 못했는지 모두 알고 있다. 이 문제를 오늘 넘기면 내일은 명령이 닿지 않는다. 원술은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억울함이 먼저 떠올라 있었다. 원술. 나만의 문제처럼 말하지 마시오. 여포가 문을 열어둔 것이 문제지 내가 나선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있소. 전쟁에서 기회를 보고 나서는 것이 죄라면 그건 싸움을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소. 원소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원소. 기회를 보는 것과 규칙을 깨는 것은 다르다. 오늘은 그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장막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이제 이 대화는 전략이 아니라 책임을 향하고 있었다. 조조는 이 흐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누군가를 몰아세우면 여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긴다. 조조. 지금 책임을 따지기 시작하면 여포는 웃을 겁니다. 그는 오늘 전열을 완전히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겨누기 시작하면 그는 내일 칼을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원술. 그럼 그냥 넘어가자는 말이오. 조조. 아닙니다. 넘어가지 말고 고쳐야 합니다.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벌해야 합니다. 이 말에 몇몇 장수가 고개를 들었다. 구조를 벌한다는 말은 사람의 체면을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다음 행동을 묶는 방법이었다. 원소는 잠시 침묵하다가 유비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숨길 수 없었다. 전열이 흔들릴 때마다 병사들이 바라본 방향은 늘 같았다. 원소. 유비공, 오늘 전열이 무너질 뻔했을 때 그대는 왜 가장 위험한 쪽으로 갔소? 유비는 고개를 숙이지도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그는 그대로 서서 길게 대답했다. 유비. 그쪽이 무너지면 오늘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의 싸움이 모두 무너질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포는 우리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원술의 얼굴이 굳었다. 원술. 그 말은 내가 그 문을 열었다는 뜻이요. 유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 박자 늦춰 말했다. 유비. 오늘 문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닫지 못한 책임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열게 만든 유혹도, 그 유혹을 미리 막지 못한 구조도 모두 책임입니다. 이 말은 원수를 직접 찌르지 않았다. 그러나 피할 수는 없었다. 원술은 그제야 느꼈다.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이 더 이상 전장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원소는 결정을 내렸다. 원소. 오늘부터 기병의 독자적 돌출을 금한다. 어떤 부대든 전열을 벗어나는 움직임은 반드시 2개 이상의 지휘를 거쳐야 한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다. 이 말은 사실상 원술의 손을 묶는 말이었다. 그러나 명분은 충분했다. 여포의 속도를 막기 위한 조치였고 연합군을 살리기 위한 규칙이었다. 원술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원술. 알겠소. 연합군의 뜻이라면 따르겠소.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는 분명한 균열이 있었다. 이 균열은 언젠가 다시 벌어질 것이다. 여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여포는 멀리서 연합군 진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오늘 가장 중요한 싸움을 끝냈다. 여포. 이제 저들은 적을 보면서 싸우지 않는다. 서로를 보면서 싸운다. 이각이 물었다. 이각. 그럼 다음은 언제입니까? 여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여포. 다음은 저들이 스스로 달려올 때다. 그때 나는 달리지 않고 베겠다. 평원에는 다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더 이상 속도의 바람이 아니었다. 그 바람은 의심의 바람이었다. 연합군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문은 열렸고 그 문을 닫는 데에는 이제 칼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